네, 오늘은 6장 적분의 계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그러면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 두 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6.1의 33번과 34번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인의 거듭제곱에 관한 함수의 정적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사인의 n승 x에 대해서는 앞에 그 내용에 이것의 부정적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in n승 x의 부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가 부분적분,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용을 하면 이 함수 더하기 n분의 n 빼기 1의 sin x의 n-2승의 부정적분을 더하면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적분을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는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이 간단하게 되는 이유가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부분이 0이 되겠고요. 0을 대입하면 사인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밸루에이션 해준 값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뒷부분만 남기 때문에 sin x를 n번 거듭제곱한 것의 정적분 값은 sin x를 n-2번 해서 정적분한 값에다가 이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편의상 n승 해서 정적분한 값을 우리가 i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in이 되고요. 뒷부분은 in-2가 되고 앞에 상수 n분의 n-1이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증명이 끝났고요. B번 같은 경우는 A번을 이용을 해서 5승에 관련된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이 관계식은 더 작은 파워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승이라는 것은 이 기호로 보면 i5인데요. i5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n이면 이 밑에가 이제 n, n-1, n-2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5니까 5, 4, 그 다음에 i3이죠. 그 다음에 i3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시 3, 2, 1 해서 15분의 8이 돼요. 앞에를 곱해주면요. 근데 이제 i1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i1은 지수가 1이기 때문에 sin x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8이 돼요. 왜냐하면 sin x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계산해보면 넓이가 1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돼서 답은 15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5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n에서 n-2 두 개씩 건너뛰니까 5 대신에 3을 계산하고 3 대신에 1을 계산하면 되니까 5는 결국 1승을 계산하면 되죠. 5승 계산하는 것보다는 1승 계산하는 것이 훨씬 이제 쉬운 거죠, 당연히.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15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이 홀수승, 짝수승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방금 그 B번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먼저 홀수는 2n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똑같이 2n 더하기 1, 2n, 2n 빼기 1. 그러니까 2n 더하기 1 대신에 2n 빼기 1을 계산해 주고요. 이 식을 적용해서 계속 반복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게 홀수니까 아마 1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n-1은 2n-1, 2n-2, 2n-3.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이 인덱스가 1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이 앞에 개수가 분수가 이제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n 더하기 1분의 2n, 그 다음에 2n 빼기 1분의 2n 빼기 쭉 가서 3분의 2이고 1. 네, 여기까지 계산이 될 거고요. i1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1이 되기 때문에 앞에 상수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분모 같은 경우는 홀수를 곱해서 2n 더하기 1까지 곱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짝수를 곱해서 2n까지 곱한 이 값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n이 2니까 이 값이 아까 구했던 15분의 8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i2n 같은 경우는 또 둘씩 똑같이 줄여요. 2n, 2n-1, 2n-2. 그래서 처음에 2n이 짝수니까 계속 줄이다가 보면 2 또는 2보다는 더 쉬운 게 0이에요. 왜냐하면 i0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예 0승이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뭘 적분해야 되냐면 2를 우리가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모가 짝수를 곱해주고 분자가 홀수를 곱해주고 뒤에 2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거듭제곱에 이 정적분, 근데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0에서 2분의 파이만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의 뭐 99승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면 되고, 사인의 100승 그러면 이 뒤의 식을 적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7번 풀어볼 건데요. 탄젠트 x의 거듭제곱에 이런 관계식을 구하라는 건데, 사인의 거듭제곱 관계식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함수의 성질 때문에 다루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하고 관련을 지어야 되냐면 시컨트하고 관련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아마 탄젠트하고 시컨트 제곱과 관련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컨트 제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n승 x는 여기가 탄젠트 n-2승에다가 탄젠트 제곱 x의 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대신에 이 식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전개하면 탄젠트 곱하기 여기 시컨트 제곱이고 탄젠트 n-2승에 적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때 이거는 다 끝났어요. 지금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 부분을 계산할 때 이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u라는 것은 탄젠트 x n-2승, 이쪽 dv를 탄젠트 제곱 x dx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v를 탄젠트 x라고 두면 되고요. du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좀 복잡하지만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먼저 u하고 v를 곱한 값은 이게 n-2승이고 1승이니까 n-1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u하고 v를 곱하는 거니까 n-2를 빼고 원래 마이너스가 있고 탄젠트는 파워가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가 되죠.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탄젠트로 바꾸면 시컨트 제곱 x 대신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있고 n-2에 요게 요렇게 곱해주면 탄젠트 n-2승, 요게 요렇게 곱해주면 탄젠트 n승 x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뭡니까? 탄젠트 x의 n승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이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친 거를 묶어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n-2니까 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항을 여기에 이제 써주고 n-1을 나눠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인과 거의 비슷하지만요. 탄젠트와 시컨트 제곱을 어떻게 짝지을 수 있는지를 신경 써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8번은 반대로 시컨트 n승 x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컨트 n승 x는 또 조금 달라요. 결국 탄젠트하고는 이제 짝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짝을 짓는지를 생각을 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시컨트 n승 x에서 시컨트 제곱 x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마치 아까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 x를 이렇게 빼내면 이거는 탄젠트 x가 바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죠. 네, 직접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컨트가 두 군데서 나오니까 네,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활용하면 먼저 u와 v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u와 v를 곱하면 n-2를 묶어주고 시컨트 n-2승의 탄젠트 제곱,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 탄젠트 제곱 대신에 시컨트 제곱 x 빼기 2를 대입을 해보면 전부 다 이제 시컨트 제곱의 적분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컨트 n승 x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n-1승이 되고 나머지를 다 쓴 다음에 다시 n-를 나눠주면 이제 이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식이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44번 보겠습니다.
F0과 G0이 모두 0이고 F가 두 번까지 미분 가능한데 이게 continuous다. 즉 이 말은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로 보자면 인테그러블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적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fx와 g를 두 번 미분한 것의 정적분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왼쪽 보면 미분이 g 쪽에 두 번 있고요. 오른쪽 보면 f가 두 번 미분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로 미분을 옮겨간다. 그런데 아마 이게 더블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쓴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먼저 써보죠. fx 곱하기 g 더블 프라임 x dx니까요. 이때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값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dv를 이렇게 놓고 u를 이렇게 놓으면요. du는 그냥 미분하면 되고 dv는 어떤 걸 미분하면 이게 되느냐? g 프라임 x이죠. 그래서 g 프라임 x의 디퍼런셜이 이렇게 되는 것만 관찰하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fx g 프라임 x 0a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되고 여기에서 a는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0을 대입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어져서 이 식만 남고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식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한 번 더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dv가 될 후보가 f'x dx도 되고 g'x dx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g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g로 해야 돼요. 여기를 다시 f로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 상쇄가 돼버려요. 네, 좀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g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u라는 것은 f 더블 프라임 x dx. 이번에 이제 v는 이제 g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g0이 0이니까 항이 이것만 남고 이게 돼서 이걸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면 이 식이 된다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6.2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61번. 이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을 적분할 때는 항상 1차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1차식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만 생각하면 그 뒤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열심히 손이 따라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9x제곱 더하기 6x 빼기 8, 이 안의 부분에서 1차식을 어떻게 없애냐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3x 더하기 1의 제곱 해주면 여기가 끝이 1이니까 마이너스 9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부분은 이렇게 적분을 얻을 수 있고 1차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3x 더하기 1을 u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퍼런셜 du는 3 곱하기 dx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1차식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러한 항이 포함된 적분은 x는 a 시컨트 세타로 치환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u를 3 시컨트 세타 그리고 du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하면 분모는 3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이쪽 디퍼런셜은 이거 곱하기 d 세타라서 시컨트 세타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컨트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한 대로 보면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컨트 세타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시컨트 세타는 지금 이 부분에서 3분의 u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세타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활용해도 되고 그림을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컨트 세타는 3분의 u,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즉 코사인 세타가 u분의 3, 즉 이걸 u라고 놓으면 이걸 3 그렇게 놓으면 되죠. 이게 이제 코사인이니까요. 그럼 이 값은 루트 u 제곱 빼기 9가 돼서 탄젠트 세타는 이것 분의 이것이 되니까 3분의 루트 u 제곱 빼기 9. 그래서 이걸 대입하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위에 있는 u 더하기 루트 u 제곱 빼기 9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3, 네, 이게 이제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상수 c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 합쳐서 그 값을 우리가 c'이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상수 c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사실은 잘 모르겠으면 3분의 1라고 다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u를 이 값을 어디 있는 거죠? 요 u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둘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뒤에 상수 C의 선택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63번 문제도 앞선 문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4x 빼기 x제곱은 지금 여기가 x제곱이고 4x니까 아마 x 빼기 2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요. 상수가 5이기 때문에 9 마이너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시 9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x 빼기 2를 u라고 치환을 하는데 아까 치환을 여기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u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동시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 빼기 2는 u인데 u는 어차피 우리가 3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건너뛰어서 디퍼런셜을 계산해 보면 dx는 3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바로 u를 건너서 세타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적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에서 한 것처럼 짝수인 경우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아마 반각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적분해 보면 2분의 9에다가 세타 더하기 2분의 사인 2세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식에서 사인 세타는 3분의 x-2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인 2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배각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시 써보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사인 세타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이 루트 1 빼기 방금 했던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대입하면 돼요. 세타 같은 경우는 이것에 이제 역함수니까 아크 사인에 3분의 x-2 하면 되겠고 사인 세타는 그냥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쓰고 사실은 이 안에 부분을 계산해 보면 이 관계식 때문에 다시 원래 있었던 루트 5 더하기 4x 빼기 x제곱의 항이 다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답을 써도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항으로 바꿔 써주면 아무래도 더 활용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6.2의 마지막으로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기하를 잘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쌍곡선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쌍곡선이라서 이 그래프와 대칭이 되는 게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더 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라인 x는 3과 만나는 이 영역의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x 절편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넘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 값은 이제 2가 돼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이 식을 적분을 해서 2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 같습니다. 즉, 이 쌍곡선 식으로부터 y는 뭐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넘기고 루트 씌우면 y는 2분의 3의 루트 x제곱 빼기 4가 이 위에 부분에 그래프 모양이 되고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이제 이 아랫 부분이겠죠.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위에 부분을 계산하면 되니까 에어리어는 2 곱하기 2부터 3까지 방금 구했던 이 식을 적분하면 됩니다. 이제 또 루트 x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그러면 x는 2 시컨트 세타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디퍼런셜은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정적분이거든요. x가 2면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 시컨트 세타가 1이니까 코사인이 1이 되기 때문에 세타는 0 그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3을 대입했더니 시컨트 세타가 2분의 3,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는 특수각이 아니라서 직접 이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타를 알파라고 두고 이 알파가 만족하는 관계식이 이제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이 뒷부분을 우리 부정적분을 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값을 2일 때는 0이라고 두는데 3일 때는 알파라고 이제 두는 것이 이제 이 식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 뒤에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지금 탄젠트 제곱이 2개, 시컨트가 하나니까요. 탄젠트 제곱 대신에 시컨트 제곱 빼기 1을 여기다 계산을 해주면 시컨트 3승 빼기 시컨트 세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앞에 시컨트 3승도 아마 부분적 분으로 우리가 강의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강의 시간에 했던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시컨트 세타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했던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알파까지 대입을 하면 0 쪽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0 대입하면 다 0이 돼요. 근데 알파 대입한 것만 남아서 시컨트 알파 탄젠트 알파이고 마이너스 로그 시컨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라서 시컨트 알파하고 탄젠트 알파 값만 마지막에 이제 구하면 다 끝나는데요. 아까 시컨트 알파가 2분의 3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탄젠트 알파는 2분의 5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컨트 알파 대신에는 2분의 3, 여기 대신에는 2분의 루트 5를 쭉 대입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입을 해주면 이 정적분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답이 뭐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은 정확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정적분 값을 정확하게 답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계산이 어렵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 중에서 6.1, 6.2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